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농업용 시설물에 소위 자기부담금은 얼마를, 부대시설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은 얼마를 공제를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농사 지신 분들이 하우스 있잖아요. 하우스를 자기 하우스에다가 딸기를 재배하거나 상추를 재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임차해서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주는 하우스만 세 내줘. 그리고 하우스 보험 안 내버려. 농업시설 보험 자기가 넣을 수 있어요. 일가만 공부하셨잖아요. 소유자도 넣잖아요, 소유자도. 근데 안에 이제 딸기를 심으면 딸기 작물은 이제 농사 진 사람이 보험 내야 돼요. 그러면서 딸기에 걸맞는 부대시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딸기를 키우려면 보건시설, 난방시설 들어가야 되니까, 시스템이 들어가줘야 되니까, 그건 농사 진 사람이 부대시설을 설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부대시설 보험 같이 할 거란 말이에요, 같이. 그때 손해나면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건물 주인이, 네가 세상에 네가 100만 원 빼고 나머지 받아. 그렇게, 그래, 고생해. 응, 그렇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자기부담금을 안분하도록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얼마냐? 이 집은 총 보험금 얼마 나가야 돼요? 1,300, 1,900에서 100만 원 빼기 1,800만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근데 농업용 시설물의 자기부담금하고 부대에서 자기부담금 구분해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동일인이면 관계없겠죠. 동일인이면 내가 하우스 소유자면서 딸기를 내가 재배한다면 관계없죠. 뭐 100만 원 그냥 공시하면 끝나니까 나는. 근데 소유 달랐을 때가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1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안분하는 거.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둘이 합치라고 그랬잖아요. 둘이 합치라고 했으니까 1,300만 원 플러스 900만, 600만 원. 그러면 1,900만 원 나왔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100만 원. 요건데 이 100만 원을 갖고 이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하고 안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자기부담금 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근데 뭘로 안분하라고 하던가요? 가입 금액별로? 가입 금액별로? 손해액별로? 손해액별로? 그래요. 아니,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셔요. 관계없으니까. 그렇죠. 땡큐입니다. 손해액별로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0만 원이 손해액 얼마에서 나온 거예요? 1,000만 원에서 나왔습니까? 2,000만 원에서 나왔습니까? 500만 원 나왔습니까? 이 100만 원이. 1,300만 원이요? 두 보험 목적물에 합계해서 이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300만 원 플러스 6. 그랬으니 결국 얼마? 1,9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나왔잖아요. 농업용 시설물 손해 얼마 났어요? 1,300만 원 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보세요. 네. 자, 13에 19로. 이렇게 하시면 얼마예요? 68만 4,210원. 네, 그 정도 되네요. 68만 4,210원. 이렇게. 자, 이건 누가 낸다? 농업용 시설물 사장님이 내라. 라는 뜻이에요. 자, 부대시설 사장님은 얼마 낼까요? 어차피 100만 원 맞춰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에다가. 그래서 부대시설은 얼마? 100만 원. 그죠? 호박이 1,900만 원에서 100만 원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집은 얼마 손해배서 600만 원 입었다고요. 그죠? 얼마입니까? 근데 이거 빼도 돼요. 100만 원에서 이거 빼면 돼. 네, 그래서 요게, 그래서 자꾸 이제 계산기를 눌러보는 연습. 31만 5,789. 31만 5,789. 지금은 이렇게 숫자가 복잡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즉흥적으로 내본 거라. 실제 시험에서는 딱 떨어지게 해주죠. 원 단위가 소수점이 안 나오게 그럼 떨어지게 문제를 설계해 줄 거예요. 지금 얼뜻 막 하니까 막 1,900만 원 나왔는데 떨어지지 않게 1,800으로 맞추거나 하면 떨어지지 않아요. 딱 소수점이 없이 톡톡 나오게 된다고요. 이렇게 한 게보다 자기부담금을 이런 식으로 각각 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789인데 790으로? 뭐 반올림 조건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 반올림 조건이 있으면 하고, 근데 여기서 지금은 이 소수점까지 나온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으라고요. 이 구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요.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소수점까지 나오게 문제를 주진 않아요. 꼭 문제를 주면 조건을 줄 거예요.
소수점 이하는 절사시킬 것. 여기서 뭐냐? 31만 5,789.3535원이다 라고 하면 소수점 이하는 절사시키면 되잖아요. 이렇게. 조건 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100만 원에서 이거 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틀리겠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딱 떨어지게 줘요. 딱 떨어지게. 네, 떨어지게. 예를 들어 얘가 지금 총 2천만 원 맞춰보면 돼요. 1,500만 원. 1,400만 원. 600만 원 2천이잖아요. 예를 들어. 2천만 원. 그럼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에 10만 원이면 여기 2천. 2천에 1,400이 70%는 얘 70만 원이네. 그죠? 얘는 3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딱 떨어지게 준다고 이 조건을 걸면. 이해되시죠? 예. 그게 여기 있는 이 금액 소수 이런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에요. 원리가 중요해요. 어떻게 무슨 산출을 낼 것이냐. 만약에 물어보면.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다시 5번 680쪽 와보세요. 이거 뭐 자세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게 그냥, 농업용 보험 넣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어쨌든 간에 주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약관하고 좀 많이 상충된 부분이 얘가 있어요. 약관과.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8회 시험 보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올해 기본서가 어떻게 그냥 나올지 몰라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구하는 방법, 이런 것만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고, 이걸 파벌 했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가 아니고, 이것이 뭔 말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구나. 비례해서 다 안분하구나. 이게 더 중요하지. 막 이걸, 나 이런 경우로 하면 어떤가요? 저런 경우로.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81쪽에 있는 작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설 작물하고 버섯이 있는데, 먼저 아까 딸기 있죠? 요거. 이제 요거 안 주고 놔둔 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자, 농업용 시설물인데, 이제 첫 번째 타자가 이제 딸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뭐다? 시설 작물이. 작물은 작물인데 뭐다? 시설물 안에서 키우는 작물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집 텃밭에 딸기 몇 그루 심었다. 보험 가입해줘요? 안 해줘요? 하품해불죠, 농협에서. 왜 그러세요, 지금? 진정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설 하우스 안에서. 면적이 일정도 커야 돼. 우리 하우스는 3평 되는데 거기 지금 보험 넣으려고. 나 이번에 손해보다 공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부를 포기하시오. 그렇잖아요. 왜냐면 개념 모르고 3평, 그럼 딸기 보험 넣어주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농협에서 차라리 보험 넣어드릴게 공부를 포기해버리세요.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짝 살펴보자. 이게 보면 됩니다. 자, 볼게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지급. 생산비 보장은 보장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액을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소손해 10만 원에다가 10만 원 써진 데다가 이러냐면 소손해 면책이라고 살짝 메모해 놓으셔도 됩니다. 즉 손해가 작은 경우에는 이 말이잖아요. 소손해. 손해가 작은 경우에는 면책, 보험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 손해가 얼마다? 10만 원이다. 우리가 손해를 싹 산정했는데 9만 8천 나왔어. 그러면 결국은 보험금은 땡땡해서 자 9만 8천 원이 나왔어. 그러므로 보험금은 0원입니다.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소손해 면책 조항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10만 1,000원이 나왔어. 얼마 받아요 보험금? 1,000원. 그렇죠. 1,000원 받는다. 그렇죠. 그럼 보험에서 좋아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소원의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 10만 원까지 다 줘버리는 거예요. 전액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 10만 1,000원, 손해액 10만 1,000원 산정됐으면 얼마? 10만 1,000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이게 작은 손해, 이게 자기부담이에요. 얘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그냥 소손의 면책으로 자기부담을 인식해버린다고요. 손해가 조금 났다 그러면 보험금 안 나가요. 안 나오네요, 보험금이. 소손해입니다, 소손해입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보험회사에 책임 안 지려는구나, 소손해 면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0만원, 딱 10만원 나왔다. 10만원 나왔어요. 얼마입니까?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10만원. 네? 10만원 나왔어요. 얼마, 여가 0원이에요? 10만원?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잖아요. 예? 0원.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주 천재예요, 천재. 그렇죠. 왜냐면 초과의 개념을 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초과는 뭐다? 당의 수량과 수치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10만 원 포함되지 않으니까 10만 1원부터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때는 이제, 그래서 계약자한테, 우리 평가사가 가면 계약자분들이 평가사한테 잘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신경질 안 내야 돼요. 그냥 계약자분들은 왔어. 먼 길 오느라고 고생했어. 이번에 피해가 많은 분 같으면 좀 잘 좀 봐주시오. 좀 세밀히 좀 잘 좀 살펴주시오. 쫓아다니면서 요놈도 죽었고 요놈도 죽었고 요놈도 죽었고 이러지 말고 좀 살펴보고 주시오. 그래야 딱 봤더니 10만 원이 나왔어. 그럼 뭐래 해라. 10만 1,000원 나오고 그래야었다. 그잖아요. 그럼 10만 원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아이고 꼴보기 싫어하는데 속으로는 사람이 인지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막 이제 알랑알랑하면서 조사할 거 아니에요. 예, 아유 그런 게요. 오메 어쩌고 아이고 네네. 이러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땀 찌씩 흘리면서 그래 보기에는 98,000원 나왔어. 아이고 예, 98,000원 나왔습니다. 또 좀 나오게 해주시오. 음료수 한잔 묻고 늦었어 이미. 늦었잖아요. 이미 사진 찍어버려 가지고 우리는 사진 찍으면 바로 올라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라고. 그게 사람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그래서 뭐 1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안타까워. 지금 딱 10만 원 경계선에서 했잖아요. 이게 경계선에. 100원, 뭐 500원만 더 나오면은 보험금 10만 원 받을 건데. 그럴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이것도 피해.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잘 좀 부탁합시다. 그러고. 원교원이라고 고생하셨구만. 그러고. 이렇게 새벽까지 오셨어. 그러고. 이거이 좋아.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당비 갚는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봐보쇼. 봐봐. 자, 봐봐. 하나도 못 묵어.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염려되시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묶었어. 근데 그게 그 큰 면적 중에서 이제 몇 송이 안 돼. 이제 얘가 이제 한 2만 송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10송이나 그러고 있어. 그러면 묶었냐고 막. 예, 그랑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조사단, 예, 알겠습니다. 전체 송이수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면적 대비. 예, 총 지금 말씀 사장님 10송인데 100송이라고 하고 피해율은 0.00001% 보험금 없습니다. 갈게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것을 보면서 손해평가에서 또 친절한 건 당연한 건데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중요하더라. 사람이 오는 말 가는 말. 자격증 따고 해야 될 얘기입니다. 예. 해당은 없어요. 해당은 따야 아이고 오메 그렇습니다. 아이고 네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안 따면 아이고 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싫으면 안 따면 됩니다. 웃자간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작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만 원 초과하는 거 밑줄 긋고요. 나 한번 봐보세요. 동일잡기에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동일잡기 작물의 이전 사고 피해 감안. 요것은 참 애매해요. 무엇을 어떻게 감안하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딸기다. 그럼 한 작기라는 게 뭐냐면 딸기는 정식합니다. 모종을 키워가지고 하우스 안에서 딱 심는 거예요. 이걸 정식이라고 해요. 파종은 키울 장소에 씨앗을 뿌리는 걸 파종이라고 해요. 파종하는 게 얘네들이에요. 시금치, 무, 쑥갓, 쪽파 이런 것들이 파종이야. 대파는 정식입니다. 씨앗을 심어갖고 싹을 틔워요. 그걸 육묘라고 해요. 육묘. 키운다고 해요. 뭐를 키워. 그래서 저 구석에서 이렇게 따뜻한 데서 키운 다음에 그놈을 이제 본격적으로 키울 하우스 안에다 옮겨 심는 걸 정식이라고 그래요. 정식. 이제부터는 여가 네 자리다. 아니지. 여기서 팍팍 커버려라. 이게 정식이고 파종은 뿌리는 거 씨를. 그죠? 근데 이 작기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정식을 하든 파종을 해서 이 파종에서 수확할 때까지 한 기간을 작기라고 합니다. 그걸 일작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딸기 같은 경우는 보통 90일 소요가 돼요. 이 90일이 뭐냐면 표준 생장일수. 딸기를 수확하기 직전까지 키우는 게 표준 생장일 90일이에요. 그럼 수확할 때 또 수확 기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수확 기간 30일이다. 그러면 플러스 표준 수확일수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한 30일 걸린다. 그러면 총 이 딸기를 정식해가지고 수확할 때까지 얼마 걸려요?
120일, 그럼 넉 달 걸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준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농사짓려면 준비해야 되고, 용모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한, 뭡니까, 36은 3, 5, 15, 150일. 뭐 예를 들어서 준비까지 해서 총 한 작기에, 1작기에 150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150일 기간 안에 보험 사고가 한 번 발생해, 두 번 발생해, 세 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그럼 90일하고 30일 이 사이에, 이걸 한 작기라고 그래요. 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때를 한 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장해놓고, 즉, 정식해놓고, 한 20일 만에 태풍 불어가지고, 아니면 폭염이 와가지고, 안에 작물이 막 박살났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이제 피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금 받고, 또 키우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싹 뒤집어져 버렸다. 이랬을 때. 그럼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어차피 이 안에는 딸기가 이 하우스에가 이제 200제곱미터짜리가 있다면 딸기가 200제곱미터가 지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0제곱미터가. 그러면 이 앞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해갖고 100제곱미터가 어디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남아있는 건 얼마 있어요? 100만 남게. 이 두 개 합쳐가지고는 어쨌다. 총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주면 되겠죠.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만. 근데 이때 100을 줬으면 나머지 조사할 때는 200 중에서 100에 대해서 피해를 조사해달라. 라는 겁니다. 면적이 줄어들겠죠. 피해 면적이, 재배 면적이 얼마예요? 이게. 200제곱미터에서 이번에 1차 때 피해로 100을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100제곱미터. 그러면 이거 뭐다? 피해가 몇 프로 났다? 50%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보험금을 산정해 줬는데 2차 때 사고 딱 터졌어요. 2차 때. 그랬더니 보니까 200에서 또 100이 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이제 하나도 없지만, 그러면 가입은 200 했지만 전체 200 피해 입은 것이 아니라 다 피해는 다 200을 입은 거죠. 한꺼번에. 그렇지만 이번 사고 때는 100만 피해 입은 거가 되는 거거든요. 100 피해.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산정해 주라라는 건데, 가만이란 말은 이거 누구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못 산정해요. 뭘 어떻게 감안하겠습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저번에 보험금이 저번에는 생장위 수수료 계산을 싹싹싹 해봤더니 보험금이 100제곱미터 지금 박살났을 때 보험금이 한 35만 원 나갔죠. 이번에는 지금 생장위 수도 지나버리고 수확기인데 경과비율이 조금 적어버리고 또 피해는 어느 정도 수확을 해 가셨으니까 한 2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나오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감안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디테일을 감안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없어. 감안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 같구나.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 산출 방법입니다.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이죠. 딸기 거. 이 공식만 써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딸기 공식만 써놓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종합위험 위험 방식 원회시설 버섯인데, 이 시설 작물은 뭘 하다고요? 생산비를 보장한다. 생산비를 보장한다. 그래서 수확 감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생산비 보장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터졌을 때 생산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그 생산비가 들어간 것 중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그게 이제 보험금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작물 중에 첫 번째 타자가 이제 딸기예요. 딸기인데, 딸기는 아까 말했죠. 정식해서 수확하기 직전까지 완전히 키우는 걸 표준 생장이수라고 그랬어요. 얘는 정해졌어요. 90일간 키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딸기는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수확하기 이전에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여기 있는 거. 자, 90일을 키웠어요. 이제 딸기가 빠르게 이제 따서 이제 내야 되잖아요. 그때 처음 나온 딸기가 엄청 비싸죠. 그때 수확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산정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확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되면 그때는 딸기에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냐, 수확기 이전에 보험금. 거기 보시게 되면 책 81쪽 봐보세요.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입니다.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자,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이에요. 네. 자, 볼게요.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 그럼 이거 면적이니까 면적이잖아요. 면적. 그쵸? 곱하기 1제곱미터당 보장 생산비,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원. 그죠?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이 된다고요. 최고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 그래서 했죠. 거기다가 경과비율. 사고가 터졌을 때 돈이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냐. 왜냐면 생산비라는 것은 처음에 준비할 때, 농사짓기 준비할 때 필요한 준비기 생산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0일간 키울 동안 90일로 나눠서 하루에 얼마씩 돈이 들어가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매일 돈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식해놓고 45일째 되는 날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돈은 지금 얼마 들어갔다고요? 준비기 거 돈 들어가고 나머지 돈의 몇 프로? 90일 동안 써야 되는데 45일째 되면 나머지 돈은 50% 들어가고 50%는 내 주머니에 있어. 아직 안 썼잖아요. 안 쓴 것은 손에 안 났기 때문에 보험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경과비라고 해요. 피해율은 이제 피해 비율, 피해가 얼마나 났느냐. 자, 이거 지금 200제곱미터 보험에 가입했으면 200제곱미터 면적이 얼마나 피해 입었냐. 그 피해 입은 것 중에서 자, 이 집 딱 가보니까 200제곱미터 이 두 줄이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폭염 피해 입었더라. 그럼 여기 보는 거예요. 포도에, 딸기에. 딸기가 보통 이 정도 높이 위에다 딸기 심거든요. 땅에다가 안 심습니다. 요즘 땅에다가 심어하고 그럼 수확하라는 농사진 사람 없어요. 왜? 허리가 다 박살나 버릴 거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 기억자 허리가 옛날 땅에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서서 이렇게 작업해요. 그래서 그걸 뭐냐, 뿌리, 줄기, 잎, 과실의 상태를 보고 손의 정도를 따져서 손의 정도 비율을 체크를 합니다. 방법 설명해 드릴 거니까 공식만 여기 좀 밑에다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것만 하나 써드리고 잠깐 넘어갈게요. 얘는 뭐 재배 면적 주면 되는 거니까. 얘도 담임상 보상 선생님이 조건 주면 되는 거예요. 경과비율입니다. 경과비율은 알파. 공부하셨죠? 알파도 나오죠.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 네, 그 다음에 생장일수. 그 다음에 수압기, 중사고. 이때는 경과비율이, 이때는 보험금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생산비. 피해작물, 재배면적, 보상생산비, 곱하기 경과 피해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만 알면 되냐면 경과비율만 아시면 돼요. 경과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표준 수확일수. 네, 수확일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표준 생장일수는 이 딸기 등 얘네들은 정해져 있어요. 딸기는 90일, 수박은 며칠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가 품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를 못 한다. 조건을 줄 수 있는데 생장일수입니다. 그래서 개념 중요하거든요. 생장일수는 어떻게 하냐면 정식일이죠. 정식, 옮겨 심는 날. 정식일부터 사고가 발생하는 사고일까지 경과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식은 11월 1일 날 했다. 사고는 11월 30일에 사고 났다 그러면 며칠 지났어요? 30일. 뭐뭐부터 뭐뭐까지는 당의 일자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얘가 정식일부터 사고일까지 경과일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장일수라고 해요. 이렇게. 생장일수. 그래서 우리는 정식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고일자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는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얘기는 수확일수잖아요. 또 표준 수확일수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농지마다 다 달라요. 하우스마다. 그래서 표준 수확일수는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표준 수확일수라고 하고요. 수확일수는 수확이 시작된 개시일부터 사고일까지 경과일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 일단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